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5년 동안 지구촌 곳곳을 취재해온 기자의 눈으로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날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손에 쥐고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숫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구에는 지금 8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82억 명 중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몰려간 도시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파리일까요? 뉴욕일까요? 아니면 도쿄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상하신 도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세계 100대 도시 여행지 지수를 바탕으로 실제 방문자 수와 방문 목적, 그리고 그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5년간 세계 각국을 취재하며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도 곁들여 여러분이 마치 그 도시에 직접 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여행지 탑10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10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연간 방문객 약 1730만 명. 카운트다운의 첫 주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7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 1년 동안 이 한 도시로 몰려간 셈입니다. 쿠알라룸푸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로 상징되는 압도적인 스카이라인입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진 쌍둥이 빌딩이 마치 은빛 창처럼 하늘을 찌르는데 그 광경을 처음 마주한 여행자들은 누구나 탄성을 지릅니다. 둘째는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에서 오는 다채로운 문화입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문화가 한 도시 안에 공존하다 보니 하루에 사원과 모스크, 힌두 사원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점심에는 인도식 커리를 먹고 저녁에는 중국식 딤섬을 먹는 여행,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셋째는 무엇보다 물가입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합리적인 물가 덕분에 화려한 호텔에서 묵으면서도 지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특히 40대 이상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은퇴 이후 장기 체류지로도 쿠알라룸푸르를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더위 속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열대 기후인 쿠알라룸푸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위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대낮에는 실내 활동을, 해가 진 뒤에는 야시장과 옥상바를 즐기는 그들의 생활 리듬은 폭염에 지친 우리에게도 작은 힌트를 줍니다. 9위 프랑스 파리. 연간 방문객 약 1830만 명. 자, 9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1등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그 도시, 바로 프랑스 파리가 이번 조사에서는 9위에 머물렀습니다. 방문객 수는 183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 중 하나이며 별도의 도시 매력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순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아권 도시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밀려 9위에 랭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반전입니다. 파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모나리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생강을 따라 걸으며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은 로망,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낭만적인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파리라는 도시가 가진 콘텐츠의 힘입니다. 특히 파리의 유익한 점은 걷는 도시라는 데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훌륭하지만 도시 자체가 걸어서 탐험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어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하루 10,000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되는 셈이니 여행이 곧 건강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리는 예술과 역사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떠난다면 교과서에서만 보던 명화와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실이 되어줍니다. 파리, 튀르키예 안탈리아, 연간 방문객 약 1860만 명. 파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도시, 튀르키예 남부의 휴양 도시 안탈리아입니다. 1860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탈리아는 지중해와 맞닿은 천혜의 해안 도시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대 로마 유적이 공존하는 이곳은 특히 유럽인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통합니다. 독일, 러시아, 영국 관광객들이 겨울의 우중충한 날씨를 피해 이곳으로 몰려들어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맡깁니다. 안탈리아가 방문객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단연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문화입니다. 숙박, 식사, 음료, 각종 액티비티까지 한 번의 결제로 모두 해결되는 시스템 덕분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여유로운 휴가를 계획하는 40대, 50대 이상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이유입니다. 또한 안탈리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보고입니다. 페르게, 아스펜도스 같은 고대 유적지를 둘러보다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이 걸었던 그 돌바닥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7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연간 방문객 약 1870만 명. 7위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슬람교 최고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입니다. 18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메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곳을 찾는 대다수는 순례, 즉 하지와 um라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무슬림들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에게 메카 순례는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뤄야 할 의무이자 소망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여행의 목적이 휴식이나 즐거움이라면 메카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신앙과 삶의 의미입니다. 같은 여행이라도 그 안에 담긴 무게와 진심은 전혀 다른 것이죠. 종교와 무관하게 한 도시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향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메카의 사례는 관광 산업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필요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6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연간 방문객 약 1950만 명. 6위는 중동의 화려한 아이콘, 두바이입니다. 195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사막의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와 인공섬 팜주메이라를 가진 미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성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천연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은 두바이 정부는 석유 대신 관광과 금융, 무역을 국가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두바이를 찾는 방문객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초호화 쇼핑을 즐기려는 사람, 사막 사파리와 스카이다이빙 같은 짜릿한 액티비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허브 공항을 이용해 잠시 경유하는 사람까지 두바이는 목적지이자 동시에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유익한 점은 압도적인 안전함과 청결함, 그리고 최첨단 인프라입니다. 세금이 없는 쇼핑 천국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밤낮 없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점은 가족 단위 여행객, 그리고 홀로 여행을 떠나는 중장년층 여행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5위, 튀르키예 이스탄불, 연간 방문객 약 1970만 명. 5위 역시 튀르키예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튀르키예는
오늘 탑10 안에 2개의 도시, 안탈리아와 이스탄불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이스탄불은 19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지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한 도시 안에서 만납니다. 아침에 유럽 쪽 해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 오후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저녁을 먹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블루 모스크와 아야 소피아, 그리고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랜드 바자르까지 이스탄불은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라는 두 거대한 문명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스탄불이 여행객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바로 문명의 교차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충돌이 아닌 융합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35년간 세계를 취재하며 느낀 것이지만 이스탄불만큼 공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도시는 흔치 않습니다. 4위, 마카오. 연간 방문객 약 2040만 명. 4위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 마카오입니다. 2040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작은 면적의 이 도시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카오는 동양의 라스베가스로 불립니다. 화려한 카지노와 리조트가 즐비하고 실제로 카지노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위 도시입니다. 하지만 마카오의 매력이 카지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0년 넘는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세나도 광장과 성바울 성당 유적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마카오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역사와 미식을 탐방하려는 사람들. 특히 마카오는 미식의 도시로도 명성이 높아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와 중국 광둥 요리가 만난 독특한 퓨전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홍콩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불과해 두 도시를 함께 여행하는 코스가 특히 인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효율성. 이것이 마카오가 가진 숨은 강점입니다. 3위, 영국 런던. 연간 방문객 약 2270만 명. 3위는 유럽의 자존심, 영국 런던입니다. 2270만 명이 이 안개 낀 도시를 찾았습니다. 유럽 도시 중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런던을 찾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빅벤과 타워 브리지, 버킹엄 궁전 같은 랜드마크는 기본이고,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단 하루 만에 이집트 문명부터 그리스, 로마, 아시아 문명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계적인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교양을 향한 접근성을 이렇게까지 열어놓은 도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런던은 또한 뮤지컬의 본고장입니다. 웨스트엔드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은 여행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런던에서의 일주일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런던이 주는 유익함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관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와 여행객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거리 풍경,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도시의 성숙함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2위, 홍콩. 연간 방문객 약 2320만 명. 이제 2위입니다. 아시아 관광의 또 다른 상징, 홍콩이 2320만 명을 기록하며 3위 런던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홍콩은 작은 면적 안에 마천루와 자연, 동양과 서양이 압축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빅토리아 하버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마천루의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힐 만큼 압도적입니다. 심천만, 홍콩섬만 오가도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밀도 높은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홍콩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크게 쇼핑, 미식, 그리고 경유입니다. 면세 쇼핑의 천국이라는 명성은 여전하고
딤섬과 완탕면 같은 광둥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홍콩을 찾는 미식가들도 상당수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항공 허브로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경유객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이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항공 노선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야시장과 딤섬 맛집 투어 같은 콘텐츠들이 SNS를 타고 널리 알려진 영향이 큽니다. 홍콩의 유익한 점은 짧은 일정으로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압축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박 4일이면 도심, 야경, 자연, 미식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1위, 태국 방콕. 연간 방문객 약 3,030만 명.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2025년 전 세계 82억 인류 중 3,030만 명이 선택한 도시, 바로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파리도 뉴욕도 도쿄도 아닌 방콕이 1위라니. 하지만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첫째, 방콕은 가성비와 풍성함을 동시에 잡은 도시입니다. 왕궁과 와포 사원 같은 화려한 불교 유적,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거리 음식 문화까지. 톰얌꿍 한 그릇에 팟타이 한 접시를 곁들여도 우리 돈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물가는 화려한 경험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방콕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활기찬 야시장과 루프탑바, 그리고 다양한 나이트라이프 콘텐츠는 20대부터 시니어 여행객까지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인데 2025년 2월 방영된 미국 HBO 드라마 화이트 로투스 시즌3의 촬영지가 바로 방콕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 열풍이 방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한 도시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방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섭니다. 수백 개의 사원에서 느껴지는 불교적 평온함,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현지인들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까지. 이것이 바로 지구촌 3천만 명이 방콕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또한 상위 100대 도시 전체의 국제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7억 200만 명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정학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세계 여행지 탑10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방콕, 홍콩, 런던, 마카오, 이스탄불, 두바이, 메카, 안탈리아, 파리, 쿠알라룸푸르. 이 10개의 도시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위해, 누군가는 미식을 위해, 누군가는 화려한 야경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단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곳을 찾았을 겁니다. 35년 동안 세상을 취재하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이란 결국 다름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신앙, 다른 생활 방식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사에 지치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시원한 세계 여행의 기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10개의 도시 중 한 곳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였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